예, 안녕하십니까. 강정한 선생님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된 임동균이 아니고요. 강정한 선생님이 만드신 AI 머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랑 버그들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를 이제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피상적으로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강정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AI에 기반한 사회가 온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인간의 비윤리성이 AI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어서 그게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형태로 작동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파라독스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I 비윤리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AI 자체는 이제 윤리 중립적일 테니까 윤리 뉴트럴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비윤리적이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비윤리성이라기보다는 윤리가 아닌 어떤 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내릴 때 생겨진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AI를 사용해가지고 인사차별을 했을 때 성차별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인간들의 편견이 담긴 형태의 어떤 용어로 이제 표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AI의 어떤 그런 비윤리적인 어떤 판단이 인간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을 하는데 이제 근거로 사용되거나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예를 들어서 AI를 사용해서 교사들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동료 교사들이 좀 걱정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도 유능한 교사가 공립학교에서 해고가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결국은 이제 저기 이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비윤리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비윤리적인 결과와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비윤리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형태로 AI 시대에 이제 더욱 시스템화되어서 이제 등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에게 여기서 또 다른 여기서 강정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더 던지고 싶었던 좀 근본적인 좀 약간 도전적인 질문인데 AI에게 윤리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은 이제 AI에 의존을 해가지고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는 거는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인간의 뇌와 인간의 사회를 잘 이해해서 더 나은 AI를 만드는 것이 여태까지 노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최대한 흉내내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개발한 AI를 거꾸로 인간 사회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일종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윤리적 서비스. 그런 것이 가능한가. 근데 여기에 이제 이제 MIT 모럴 머신이라는 게 사례가 나오는데 MIT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다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방향을 틀어서 다른 장애물을 쳐서 만약에 운전자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은 과연 저 자율주행차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윤리적인 것일까에 대해서 세계 문화권별로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사회 문화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AI가 그런 식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적합한 형태로 윤리적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파라독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에 있어서의 predictability 예측의 파라독스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서 구체적인 어떤 스팟에서 범죄가 일어나거나 시위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미리 사전에 알고서는 경찰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막상 그것 때문에 만약에 범죄나 시위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런 파라독스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해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예측 결과를 얼만큼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책무성, AI가 가지고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일종의 파라독스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첫 번째 파라독스고, 두 번째 파라독스는 파라독스라고도 할 수 있고 트레이드오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빌리티로 써 있는 해석의 가능성 문제와 예측의 가능성이라고 써져 있는 것 두 개가 양자가 같이
둘 다 극대화돼서 달성되기는 힘들고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결과를 내놓고 하기 위해서는 예측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내놓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해석 가능성을 떨어뜨리면 예측력은 좋아지는,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왜 AI가 그런 판단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파라독스가 이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발표에서 이제 발표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제 근본 질문은 그것이죠. 이제 AI에게 우리가 윤리적 판단이나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건데 거기에는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어떤 믿음들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보신탕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에 프랑스 어떤 여배우가 보신탕을 이제 폄하하는 발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은 분개하면서 문화 상대주의적인 걸 이해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보신탕을 이제 스스로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변화하는데 AI가 정확하게 그것을 가장 잘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정반대 입장이 되는 윤리적인 어떤 판단 근거도 AI한테 물어볼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세상이 되면은 이제 강정환 선생님의 발표에서 강조가 되려고 했던 게 이것을 맞대해야 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의 어떤 어려움, 윤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가수성이 높아지는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여기 이제 그림들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제 로봇 동물들 혹은 로봇 인간을 이렇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해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얼만큼 불편한가. 아래 그래프는 높을수록 이제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은데,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다 젊은 층에서는 만 18세, 20대 20대들은 보다 중장년층에 비해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인간과 로봇 개의 동물에 있어서의 차이를 별로 못 느낀다거나,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윤리적 가수성에 앞서 말씀드렸던 윤리적 가수성의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판단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정환 선생님의 발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는 이제 좀 잘 알려진 어떤 사회학에서 논문인데, 던컨 와츠라고 아마 이제 응용 물리학 박사를 받으시고 사회학자가 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이제 저 논문에서 이제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어떤 대비가 있는데, 기존의 사회과학에서는 인문학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이 세상을 인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합리화해서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예측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지식 생산 모델인데, 사실 AI든지 빅데이터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머신러닝인지 이런 걸 사용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인간의 어떤 지능으로는 이제 따라잡기 힘들게 되고, 그 대신 예측력은 매우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파라독스가 있는데, 예측력이 좋아지지만 일반 인간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이제 만족스러운 방식의 어떤 과학이고 지식 생산이고 이해 방식인가,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rational에서 rationalize라는 건 이제 인간이란 건 행위를 할 때, 혹은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이해를 할 때 나름대로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인문사회과학도 여태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지식이 쭉 생성되어 왔고, AI에 기대지 않았던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은, AI가 사실 놀랍게도 매우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성시켰던 모든 지식들을 이제 잘 흡수를 함으로써 너무너무 인간적인 예측을 하고 말을 하고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인간의 특성을 흡수해가지고 결국 매우 인간이 아닌 이 존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처럼 해석하고 인간처럼 동감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말을 만들어내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럴 세상이 이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윤리적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윤리성의 가수성이 기반한 윤리적인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밑에 엘라이자 같은 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심리 상담 로봇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상 사용을 해보면 너무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윤리와 도덕과 이제 사람들의 감정의 세계로 점차 다가오고 그것이 서비스화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강정환 선생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